자, 이제 6번을 보겠어요. 그 80페이지에 아까 지금 우리가 금지 행위를 보고 있어요. 금지 행위. 전 시간에 봤던 기망, 중개 대상물의 중요한 사항을 사기치 마라.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쳐서 기망하지 마라. 그 다음에 보수,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지 마라. 매매를 어떻게 하지 마라고요? 업으로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하고 협력하지 마라. 이렇게 외워야 해요. 나중에는 이것은 처벌이 1-1이었다니까요. 이 시간에 봐야 할 부분은 이제 3-3에 해당되는 아까 관련 증서. 관련 증서를 중개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관련 증서의 대표적인 것이 청약통장에 이거 구별하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6번에 직접거래 쌍방대리를 한번 봅니다. 자, 직접거래가 나오고 니은번에 쌍방대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런 민법이에요. 민법. 이런 민법 124조. 우리 김덕수 선생님 시간에 공부하신 거예요. 자기계약하고 쌍방대리 공부하셨죠? 네? 고요해버리는데 분위기가. 자기계약 쌍방대리 민법 124조. 이런 민법에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이 인정해요, 안 해요? 원칙 인정을 안 하지. 그 당사자가 동의하면 유효하다고 그러죠, 민법에서. 그런가요? 우리는 그거에 반대예요. 우리는 동의를 해도 안 돼요, 이거. 이게 민법하고 이제 반대. 나중에 민법을 좀 해야 돼. 자, 직접거래. 거기에 봅니다. A번. 직접거래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다 동글뱅이 10번째예요.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에 직접 상대방이 되는 걸 의미한다. 그럼 그게 이제 뭔 말이냐? 또 하나씩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해야죠, 이제. 자, 거기에 의뢰인에다 동글뱅이 치라고 그랬어요. 의뢰인은 뭐예요? 자, 물건을 팔 사람 또는 자기 집을 세를 놓을 사람. A라는 의뢰인이 만약에 왔어요. 중개업자인 내 사무소에.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아파트를 6억에 팔아달래. 청약. 지난주에 한 거예요. 중개업자가 볼 때 6억에 팔아달래. 층수가 7층인데 중개업자가 보니까 한 5천만 원 싸게 내놔, 이 사람이. 시세를 잘 몰라서 그런지 중개업자는 이제 시세를 잘 아니까. 그래서 중개업자가 이제 그럼 내가 살게요 하고 자기가 의뢰인 거를 거래해 버리는 거예요, 당사자로. 그럼 벌써 우리가 법 위반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게 중개업이요, 거래업이요? 아까 중개였잖아. 그럼 매도자가 오면 매수자를 이렇게 소개하는 알선을 해야 되는데, 중개를 해야 되는데 지가 거래해 버렸다니까. 이런 걸 직접 거래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주의할 것은 첫 번째, 이때 거래란 매매만 안 되냐, 의뢰인하고 임대차만 안 되냐, 교환도 안 되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여러분 다 공부하게 되거든요. 민법에서 다 안 돼요, 다. 그래서 모든 거래가 다 금지된다. 꼭 기억해야. 뭐라고요? 모든 거래가 안 된다니까.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든 다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중개업자들이 또 어때요? 손님이 싸고 좋은 물건 가져오면 자기가 찍어버린다고 그러지. 찍는다고 그러잖아. 이런 걸 직접 거래라고 그래요. 찍는 걸. 그러면 생각해봐요. 5천만 원 싸니까 내가 사놨다가 가을 이사철에 한 1억 붙여서 팔아버린다니까. 그럼 중개는 안 하고 계속 찍어 팔고 찍어 팔아. 또 여러분 삼촌들 아버지들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근데 그것도 불법이에요, 지금. 그래서 손님 거를 찍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의뢰인 거를 절대 거래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손님을 후려쳐버리니까. 손님들은 시세를 잘 모르거든. 여러분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모르잖아. 이 사람들 지금 후려쳐. 그러면 정문 후문의 중개업자들의 한 10명이 담합해 가지고 야,
얼마 이상은 가격 부르지 마라. 야, 우리가 다 낮게 찍어버리자. 야, 내년 봄에 싹 풀어버리자. 그럼 뭐 땅 짓고 헤엄치기지, 돈 버는 거. 그래서 법에서는 다 금지시켜요. 이런 걸 직접거래. 이때 또 하나 주의할 것, 직접거래는 단 1회도 안 된다. 단 1회라는 것은 한 번도 안 돼요. 손님 거 사는 거. 시험 볼 때는 꼭 이렇게 찍어야요. 합격하고 나면 알아서 하고. 여러분들 자꾸 헷갈리면, 안 믿으면 점수가 안 나온다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하면은 다 한 것 같던데 주변에서. 그래서 여러분 중개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시험 보면 빵점 나와요. 다 법하고 반대로 찍으니까. 그래서 단 한 번도 안 된다. 기억해야요. 이런 걸 직접거래라고. 그럼 여러분 민법을 공부했으니까 거기 이제 B번이 또 이해가 돼야요. 여기서 의뢰인이란 소유자 똥골뱅이 뿐만 아니라 대리인 뿐만 아니라 수임인 세 사람 똥골뱅이. 그러니까 여러분 민법에 가면 대리 공부했죠. 자꾸 했으면 했다고 얘기해요. 빨리빨리 나가야지 진도를. 올해 일산은 너무 점잖으시는 분만 오셨네. 오늘 새벽기도 갔다 왔나요? 지금 벌써 종로나 노량진 제가 나가는 학원들은 막 얘기하면 막 편하게 웃고 막 그러던데 여러분들은 왜 그러세요? 오늘 뭐 부부싸움하고 왔나요? 아니면 애들이 성적이 안 나왔나요? 편하게 하셔. 여러분 지금 5주째인데 5주째 들어보니까 어때요? 과목별로 좀 할만해요? 벌써 후회돼요? 할만하죠? 그 중에 좀 이해가 되는 과목이 또 있나요? 네? 아직은 잘 모르겠나요? 네? 그건 비밀이라고요? 비밀 같지도 않은 비밀. 예. 점점점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돼야요. 자, 의뢰인. 여러분 민법에 가면 대리 공부하시잖아. 대리인의 법률행위 효과는 결국은 본인한테 간다고 그러죠. 수임인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시험은 대리인 수임인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시험은 사법고시나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지. 남편 명의로 집이 돼 있어. 명의로 남편이 와서 팔아달라 했더니 중개업자가 사버려. 본인하고 산 거지. 남편이 본인이니까. 근데 남편이 출근하면서 처에게 내놓으라고 그래요. 집 좀 부동산에 내놔라 이사 가려면. 처가 왔어. 근데 이걸 사버려. 그럼 처하고 계약했다니까. 대리인이 온 거지. 그러죠? 그럼 남편 집을 본인에게 효과가 가니까 어차피 누가 팔든 남편 집이 팔렸잖아. 그 얘기라니까 지금. 그래서 남편하고 직접 계약을 하든 처하고 하든 삼촌 수임이라고 하든 효과는 결국은 다 뭐예요? 본인에게 다 온다. 이게 대리와 수임 제도라니까. 민법. 그러니까 여러분 1차 민법이 돼야 다 2차 과목이 되는 거예요. 원래 다 연결돼 있어. 그래서 제가 지금 민법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초반이라. 자, 그래서 대리인 수임인 다 직접 거래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의문이 하나 가야 되는데, 아니 아까 중개업자가 의문이 가요. 중개업자가 매매를 업으로는 안 되지만 자기가 거주할 집은 살 수 있다고 했잖아. 아까. 그러면 단 한 번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사야 되냐?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그래서 그것이 거기 디귿번 C번에 나와 있네. 개공이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매각할 때는 다른 개공에다 동그라미 쳐야지. 다른 개공. 그래서 다른 개공을 통해서 이걸 사야 해요. 그럼 직접성이 끊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판례. 그게 시험에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년에 중개업자가 되면 집을 살 때는 어떻게 사야 한다고? 다른 개공. 또는 팔 때도 다른 개공을 통해서 사고 팔아야 해요. 그게 시험 문제라고 판례. 자, 그럼 또 여기를 봐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중개업자가 원룸을 30개나 가지고 있어. 원룸을. 근데 임차인이 왔어. 원룸 얻으려고. 혹시 원룸 있나요? 그래서 내가 원룸 업자요. 내가 싸게 줄 테니까 우리 방 5개나 비어 있으니까 이거 얻어라 하고 싸게 줘요. 손님한테. 원룸을. 자, 법 위반이 아니야.
법 위반이라니까. 의뢰인하고 거래하면 안 돼요. 무조건. 사는 것도 안 되지만 중개업자 직급 파는 것도 안 돼. 어떤 거래든 안 된다 있잖아. 지금. 이런 걸 잘 얘기해요. 그래야 이런 문제를 풀어. 문제를 이 다양하게 포괄적인 개념을 딱 잡고 있어야 머릿속에. 그래서 사거나 팔거나 다 안 돼요. 이게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다른 중개업자를 끼워서야 한다니까. 그 다음에 중개업자 처는 어떠냐 그럼. 여러분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부부라 하더라도 재산관계는 어떻게 돼? 별개라고 그러죠. 잘 들어요. 책에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책 볼 거 없잖아. 제가 책 다 줄 쳐주잖아. 그러니까 부부 별산제란 말을 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여러분 돈으로 여성이 내가 집을 샀어요. 그러면 타방 당사자는 그 집에 대한 처분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가 만약에 시집 올 때 집을 하나 가져와서 상속받아가지고 남편이 중개업자예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집을 팔고 큰 집을 하나 사자. 부부간에 합의가 됐어요. 근데 마치 매수자가 오네. 그 남편 중개업자가 자기 처의 명의의 아파트를 매매를 중개했어요. 자, 이 경우가 직접 거래가 되겠냐 이 뜻이라. 이런 게 시험 문제라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관없다는 것이. 왜? 중개업자 직거가 아니니까 이런 얘기.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 거래는 중개업자 지가 사거나 지 것을 팔아야 돼. 아시겠어요? 그러면 와이프 명의 빌려가지고 남편이 다 또 돈 돼가지고 명의만 와이프로 빌려. 그런 경우 있겠죠. 그거 법에서 막았을까 안 막았을까? 여러분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법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꼼수 못 부리면 다 걸려. 다. 그건 또 명의신탁으로 걸려요. 명의신탁 나중에. 이게 왜? 돈은 남편이 다 되고 이름만 빌린 거 누가 그걸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다 생각하고 있는 거 법에서 다 알고 있지 다. 이게 그래서 안 된다. 자,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그 다음에 중개업자가 생활정보지, 여러분 인터넷 이런 데 보면 매물 광고 막 나오죠. 부동산 광고. 그래서 중개업자가 집이 필요해서 광고지를 보고 그 집을 쫓아갔어. 중개업자가 집 살라고. 그러면 이 손님이 의뢰인이 나한테 우리 사무소에 와서 집을 내놓은 사람이 아니잖아. 이렇게 공개 매각을 한 건 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같은 데 보고 자기가 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이례적으로 사는 건 상관이 없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다 시험 문제예요. 직접 거래 안 되는 거, 다른 계공, 생활정보지 이런 것들은 직접 거래가 아니다. 이렇게 살아는 거지. 자, 나중에 이제 이런 걸 놓고 많이 여러분들 연습을 해요. 또 문제 푸는 것도. 자, 니은번 이제 쌍방대리. 쌍방대리란 민법 개념 똑같아요. 계공이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거래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받아 당사자 모두를 대리, 모두 동골뱅이, 매도자 매수자 양쪽을 대리한다는 뜻이야. 임대인 임차인 양쪽을 대리한다는 뜻이야. 혼자 계약서를 쓴다고 되어 있잖아. 혼자. 그러면 또 여기를 봐요. 이런 얘기죠. 만약에 을이라는 중개업자가 있어요. 매도자가 왔어. 아는 사람이요. 야, 내 집 좀 하나 팔아주라. 나 오늘 외국 나간다. 내가 너한테 대리권을 주마 하고는 위임장, 인감, 등기필증을 다 주고 가버리네. 중개업자한테 시세대로 팔아달라고. 이런 게 여러분 대리 아니에요. 민법에서 공부한 거 대리. 그래서 이제 며칠 기다렸는데 또 매수자가 와요. 얘도 친구요. 얘도 외국 간대. 그러면서 네가 이러이러한 집을 하나 그쪽 지역에 나오면 하나 사줘라. 계약금도 한 6천만 원 주고 위임장 인감 다 떼주고 간다니까. 알아서 사주라고. 자, 중개업자가 지금 매도자한테도 대리권 받고 매수자한테도 대리권을 받았어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 자체만 보면 민법을 얼마나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는가.
이 자체만 대리권 받는 거, 이거 법 위반일까 아닐까? 이건 아니지 지금 현재는. 근데 얘가 이제 집을 팔려고 손님을 기다려도 안 오고, 얘 거 사주려고 해도 매도 물건이 안 나와. 그러니까 에라이 그냥 얘 거를 얘한테 사줘버리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혼자 계약서 쓰는 거예요, 모두를 대리해서. 그러면 두 사람을 대리권을 받았기 때문에 혼자 계약서를 쓸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이걸 허용하게 되면은 어느 한쪽을 유리하게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쌍방대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쌍방대리, 어느 한쪽을 유리하게 할까봐. 아시겠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동의했어. 전화를 했더니 아 그럼 그렇게 해요 했어. 그 중개업자가 혼자 쓰죠. 자, 동의를 받아도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안 된다 그래야 한다니까. 민법은 돼요. 또 이게 동의 받으면 그게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개업자는 천하 믿을 수 없다. 공평하게 한다고 해서 동의를 해줬더니 또 딴짓을 한다는 거예요. 또 자존심 상하지. 그래서는 아 존심 X 이렇게. 그러나 동의 받아도 안 돼요. 우리는 꼭격이하여. 이게 쌍방대리. 근데 이런 경우는 어때요? 내가 원룸이나 오피스텔 하나 들어갔더니 아 이 중개업자가 원룸 좋은 거 몇 개 있대. 그래서 열쇠 꾸러미를 다 가지고 있네. 자기가 방 문을 다 따줘. 몇 개를 보여줘.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게 있어. 내일 계약합시다 하고 이제 내가 가서 부모들한테 얘기해서 돈 가지고 계약으로 왔더니 중개업자 혼자 있어. 왜 임대인 안 와요? 집주인. 아이고 나하고 계약하면 돼. 내가 다 대리권 받았어. 그 열쇠 다 가지고 있지 라고 자기하고 계약서 쓰자네. 자, 이거 법 위반이 아니야? 중개업자 법 위반이 아니지. 왜 아닌 거예요? 일방, 매도자 한쪽만 대리하고 있고 나는 내가 직접 갔잖아. 그럼 마음에 안 들면 계약 안 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 일방 대리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B번을 봐요. 다 줄 쳐주잖아. 니은번. 당사자 중 일방 똥골뱅이, 일방을 대리하는 건 상관이 없다. 여러분 설명 듣고 책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꼭 설명할 때 책 보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고통의 바다. 설명 끝나면 또 고개 들어요. 뭔 말이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희한하게 이해 하나도 못하고 가요. 막 줄만 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쌍방대리가 금지되지 일방대리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7번 탈세 등 관계법을 위반할 목적. 이건 또 공법이에요. 공법. 민법하고 섞여 있어. 또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딱 끊어야. 여기서 끊고 관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중개, 여기서 딱 끊어야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써진 거예요. 두 가지가. 그걸 두 가지를 우리는 투기 조장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투기 조장행위의 유형은 두 가지라니까. 자, 하나가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하지 아니한 거랬죠. 그게 이제 미등기 전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등기 전매는 민법에서는 공부해요. 물권법. 자, A가 B에게 팔고 매매. 민법을 잠깐 얘기하는 거예요. B가 또 C에게 팔아요. 매매. 그럼 여러분 공시법이 아직 시작 안 했다고 여기는? 그러면 공시법은 가면은 등기를 해야 되죠. 매매를 했으면 이 등기는 순차적으로 해야 돼요. 순차적. 매매했으면 등기하고 또 등기를 해야 해요. 근데 이 B가 탈세를 목적으로 자기는 빠져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등기를 해버려요. 이런 걸 이제 여러분 민법에서 공부해. 중간 생략, 미등기, 전매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민법에서. 그럼 여러분 이 사람 B가 왜 등기부에 나타나는 걸 싫어해요? 등기를 하려면 뭐가 들어가? 세금 내야 하거든. 그 여러분 세법을 이제 공부하게 된다니까. 그럼 세법에 가면 이 사람은 등기하려면 취득세 내야 되겠죠. 취득세. 또 이 사람이
팔고 나서 뭐 찍어서 되게 비싸게 파니까. 그러면 양도 차익이 있으면 뭐예요? 또 양도 이 소득세 내야 되거든. 이게 세금 내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꾼들이 이렇게 미등기 전매를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 보존등기나 이전등기 하지 아니한 부동산 중개 그 뜻이에요. 이것을 당사자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중개업자가 배후에서 다 이렇게 조장하고 살 사람 손님도 가격 다 맞춰주는 거예요. 1억에 찍어서 1억 5천에 팔아버려. 그럼 이 사람은 그냥 5천 남아. 그 중개업자한테도 한 3천만 원 준다고 하고. 옛날에 투기꾼들이 이거 많이 했어요. 이런 것은 결국은 투기 조장행위의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기억본 봐요. 이제 기억본에 보니까 그렇게 했다가 미등기 전매 행위를 중개하는 것은 금지한다.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니은본에 보니까 전매 차익 동글뱅이.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꼭 어떤 이익을 받았어야 되냐? 손해봐도 이 범죄는 성립되냐? 그게 물어 시험에서. 그거 뭐라고 돼 있어? 전매 차익은 따지지 않는다요. 동글뱅이. 그것도 시험에 많이 나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미등기 전매를 해서 이익을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는 따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거기는 하나만 지금 써놨어. 책엔 제가 나라는 프린트는 2개를 써놨죠. 이제 하나가 또 전매 제한. 전매 제한. 이걸 중개하면 안 돼요. 이것도 투기 조장행위야. 그 7번에 프린트 보면은 2번 나오죠. 관련 법령으로 양도 등이 제한된. 이게 전매 제한이야. 양도가 제한됐다. 그래서 그 분양권 써놨잖아.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공법 시간에 이런 걸 공부한다니까요. 주택법. 이제 투기 과열지구 이런 데는 분양권을 일정 기간 전매를 금지시켜 버려요. 막 3년 5년 막 이렇게. 이게 당첨이 되고 프리미엄 누가 1억 준다고 해도 못 팔아. 3억 준다고 해도 못 팔아. 나중에 입주해서 내 앞으로 등기하고 넘기라는 거예요. 이제 투기꾼 막으려고. 서울특별시 25개 구는 다 투기 과열지구예요. 세종시, 분당, 일산도 투기 과열지구인가요? 일산은 집값 되게 안 오르죠. 이쪽은. 분당은 투기 과열지구죠. 천당 밑에 분당. 분당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 용인 쪽, 세종시, 대구 뭐 이런 데 몇 개 있어요. 그런 데는 전매 제한이 걸려요. 그런 데서는 분양권 바로 못 팔아요. 그런데 빼고 뭐 의정부, 구리, 남양주, 강화 이런 데는 분양 당첨되자마자 막 팔 수 있잖아. 프리미엄 받고. 근데 피가 떠야지. 오히려 분양가 이하로 떨어지는데 잘못 찍었다가. 그러니까 허용해도 누가 안 사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전매 금지 기간 중에 중개한 거 투기 조장이에요.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데는 서울 같은데 강남 4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이 강남 4구라고 하거든요. 그런 데는 막 8억 9억에 분양을 해. 그러면 당첨되면 막 2억 3억 올라버려. 그냥 당첨되는 순간. 이게 로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는 3년 막 5년 입주하고 3년 막 이렇게 전매를 금지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8억에 분양받고 입주할 때쯤 되면 한 12억 돼버려. 이게 그 주변이 막 오르니까. 이걸 이제 사고팔게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또 이 실수요자들, 나는 여기서 꼭 살고 싶다. 그러니까 청약했는데 떨어져 버렸어. 그럼 그 사람들은 2억 주고 산다니까요. 그걸 또 나중에 오를 거니까 예측을 하고.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들은 또 이 아파트 꼭 당첨됐어야 되는데 막 100대 1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피가 올라가는 거지.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그럼 또 이 사람들 중개업자한테 와요. 혹시
당첨된 사람 중에서 팔려고 하는 사람 없냐? 내가 2억 주고 살 거다. 아직은 없는데 좀 기다려보세요 하고 전화번호 적어놔요. 그랬더니 또 며칠 이제 계약금 마감 때쯤 되면 와요. 계약금 준비를 못해서 20%면 1억 8천 현금이 시한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아 당첨은 됐는데 누가 한 5천이라도 주면은 한 1억이라도 주면 팔겠대. 계약금 없으니까. 그럼 이 두 사람이 지금 이제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법이잖아 지금. 그래서 계약서 쓸 때는 새벽 2시에 저 쓰레기 매립장으로 와야 됩니다 하면서 누가 볼까봐 계약을 쓰고 둘이 입을 다물어버려요. 그러면 안 걸려요 이게. 근데 이게 걸려 가끔. 왜 그럴까? 누군가 터뜨려버린 거지. 여러분 생각해봐. 이 사람이 1억 주고 팔았어. 돈이 없어서. 근데 이제 그 후로 자기가 또 장사해가지고 돈 좀 벌었어. 자기도 이제 아파트가 2, 3년 걸리니까 지어지려면. 그리고 나중에 명의 넘겨주려고 이제 시세를 알아봤다니까. 아파트 완공돼서. 그랬더니 자기는 8억에서 1억 먹고 팔았는데 13억 간다네. 13억. 그 사이에 2, 3년 사이에 3, 4억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넘겨주고 싶어? 안 넘겨주고 싶어? 그것도 때를 써요. 이제 돈 더 달라고 막 이러다가 이제 옥신각신하다가 아버지가 죽어요. 충격으로 죽어요. 이게 문제가 돼. 죽으면 어떻게 돼? 아버지가 죽으면 상속이 돼버린다니까. 상속이. 그럼 아들 중에 이제 중개업자가 하나가 있어. 이쪽에도 하나 있는 거예요. 그냥 못 넘겨주겠다.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 죽고 나 죽자 막 그래요. 이 사람 골치 아파가지고 어떻게 또 돈 더 주고 막 달래서 넘겨가고 이런 사태들이 많아요. 막 신고해버리고. 또 좋은 거 배웠지? 제가 실무를 많이 얘기해줘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 또 어차피 실무 합격해서 뭐 이런 거 전혀 몰라버리면 여러분 당해요. 그래서 옛날에 일산에 여기 제가 새롬에 강의할 때도 자격 취소 직전에 있는 사람 어떤 아줌마 하나 그 다음 또 이거 하다 걸렸네. 또 SOS가 왔어. 막 또 다른 데 막 변호사가 또 뭔 말인지 모른다고 좀 알려달라. 저는 강의 이제 그만뒀는데 이런 거 여러분 하게 된다니까. 가보면 그럼 어떻게 이제 처리해야 되냐 이런 거 물어요. 이게 여러분 실무에 가면 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업해야 할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은 법으로는 뭐다? 다 금지시키는 투기 조장행. 이해됐죠? 그래서 이건 시험에 매년 나와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해요. 자, 그럼 봐봐요. 아까 관련 증서, 직접 거래, 좀 쌍방대리 했죠? 에? 아까 투기 조장행위 했잖아. 그래서 관련 증서, 직접 거래, 쌍방대리, 투기 조장행. 그래서 관직, 쌍투 이러면 딱 외워버려야 해요. 관직 때문에 쌍코피나게 투정했다 이 말이에요. 관직 쌍투 외워야 해요. 나중에 1분 내에 풀어야 되니까. 관이 뭐라고? 관련형,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하란 대로 한다고 써놔야지. 또 쓰기 좋아하더만. 썼나요? 쓰기 싫다고? 나중에 외워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수, 매무 이제 막 자꾸 들으면 돼. 이런 건 그냥도 여러분 이해가 됐는데 혹시 1분 내에 풀기 위해서는 외워놓을 사람은 외워놓으라 이거예요. 기수, 매무 이건 1-1이에요. 관직상투는 3-3이에요. 시험이 많이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8번 봐요. 8번 9번에다 써놔요. 신설. 이게 신설됐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래가 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 대상물 시세, 거기다 동글뱅이 치세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시세. 그 다음에 9번은 뭐냐? 단체를 구성, 단체 동글뱅이, 중개대상물 제한 동글뱅이, 그 다음에 공동중개 제한. 이게 이번에 신설됐어.
이게 뭐냐면요, 8번이 뭐냐면 시세예요. 시세. 거기서 시세가 핵심이에요. 키워드요. 시세 조작이에요. 시세 조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개업자들이 또 물건 가지고 가면 아파트 단지 내에 또 입주자 대표자들하고 짜요. 또 우리 아파트는 단지는 6억 이하는 거래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중개업자들이 짜가지고 손님들이 오면은 6억 이하의 브리핑을 안 해버려. 아예 이쪽 지역이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가격이 더 오를 상승 여력이 많다. 그래서 6억 이상으로 막 브리핑을 하게 하고, 중개업자가 이제 그것을 하나 이제 사례로 실거래 신고를, 나중에 실거래 신고도 공부해야 해요. 6억 5천에 매매된 것처럼 홈피나 정보망에 딱 띄워요. 인터넷에. 호수가 좋지도 않은데. 그럼 어떤 사람들이 보고 그래도 6억 5천에 거래가 됐다는데 저 옆에 단지가? 그럼 이제 6억 5천이 형성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는 나중에는 며칠 되면 또 그걸 지워버리네, 내려버리네. 6억 5천 됐다는 걸 사람들 몇 명은 봤는데.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 계약이 깨졌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거짓으로 올렸다가 내려버려. 그 말이요, 지금 시세 조작. 그럼 또 저쪽에 있는 중개업자가 또 올려 6억 7천, 이거 또 내려버려. 이게 시세 조작행위. 그럴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주민들하고 짜는 거예요. 입주자 대표자라고. 그거 막겠다는 거예요. 하도 많아서.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아파트가 미친 부동산이죠. 지금 아파트 하나에 막 19억 20억까지 32평형이 이게 그렇게 갖고 올려버린 거예요. 막 올라갈 이유가 크게 없었거든. 그래서 막 그 입주자 대표자들이 중개업자를 다 불러다 놓고 겁을 줘요. 앞으로 우리 아파트를 6억 이하에 거래한 중개업자는 우리가 담합해서 물건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중개업자한테. 여러분, 중개업자들은 꼼짝없이 끌려다녀. 이제 그런 거 지금 막으려고. 그럼 그 중에 이제 중개업자도 그 아파트를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 지가 앞장서서 막 시세 조작해. 여기는 중개업자에 관련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9번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 대상물 중개를 제한. 6억 이하로 나온 건 중개하지 마라. 또 공동중개. 여러분들이 이제 일산도 심각하다고 내가 알고 있어요, 전에. 여러분, 단지 내에 있는 중개업자가 10개가 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회원망을 딱 만들어요. 일종의 카르텔이에요, 카르텔. 독과점을 형성해갖고 야, 우리끼리 해먹자. 그리고 새로 신규 중개업자가 오픈하면 거래도 안 해버려요. 이거 회원가입하려면 막 2천만 원 3천만 원 내놓으라고 하잖아. 그런 소리 들어봤나요? 어디 섬마을에서 오셨나요? 저쪽 주변에 중개업 아시는 분 없어요? 다 회원가입하라고 그러잖아. 안 하면 왕따 시켜요, 이거. 그 지역에서. 야, 공동중개 안 해. 자기들끼리만 해버려. 이 사람 1년 못 버티고 다 나와. 이게 여러분 심각해. 이 수도권에 지금. 여러분, 신도시로 가면 이런 거 없어. 아직 신도시는 좀 마곡지구인가 그런 데는 지금 막 지금 갖추고 있겠네. 이제 막 중개업자 또 하나가 나서요. 야, 빨리 우리끼리 모임 만들자. 이렇게. 그런 거 지금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었어요. 공동중개 제한하는 행위, 그런 것들을 처벌하겠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시세 조작, 거기 그 다음 단체 구성, 이렇게 하면 돼요. 중개업자들이 단체를 구성하고 중개업자가 시세를 조작하는 게 이번에 신설. 그것도 3-3에 해당돼. 처벌 반드시 나오지, 내년에 시험에. 이게 지금 방송에서 워낙 많이 나온 사례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이 올라갔단 말이죠. 예. 그래서 막겠다. 그 다음에 2번 봐요. 금방 같은 맥락이요. 누구든지, 거기다 써놔 일반인. 이제 여러분들 처벌하는 규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해. 동글뱅이. 방해에다 동글뱅이 쳐요. 누가 방해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해한 거라니까, 중개업자를. 아까 2번은 이제 2항은 오른쪽은 여러분들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했잖아. 이번에 신설 맨 위에 누구든지. 거기다 써놔요. 누구든지에다 일반인, 여러분들을 가리킨다고. 그 여러분들이 누구의 업무를 방해한다고?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
방해 똥골뱅이. 그러면 여러분도 3년 이하 징역 다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이번에 신설된 거라니까. 작년에 이런 거 없었다니까. 이제 올해부터 시험이 나오는 거지. 그럼 봐봐요.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이. 1번 안내문, 온라인, 인터넷에 특정 계공에 대해서는 의뢰를 제한. 야, 그 중개업자가 엊그제 7억 이하로 금매물 중개해봤다고? 분명히 7억 이하로는 계약서 쓰지 말아야겠는데? 앞으로 그 까치부동산 거기다 물건 내놓지 말자. 자기들끼리 연락을 쫙 취해요. 중개업자를 죽이는 거예요. 네? 그럼 중개업자들은 겁나서 어떻게 해요? 금매로 여러분들이 7억 이하로 내 아파트 팔고 싶어도 기다리라고 그래요. 내가 7억에 계약이 좀 큰일 난다고. 내가 더 받아줄 테니까 좀 기다리라고. 세상이 이렇게 미쳐 돌아갔다니까요. 입주자 대표자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입주자 대표 아니야 선도자들 이렇게 표정이 그래요. 아 그럴 수도 있네 이렇게. 그럼 여러분도 이제 오늘 가서 야 이런 것도 있더라 야 우리도 이렇게 하자고 또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서울에서 그렇게 올렸어 다 지금.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안내문 온라인 거기다가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우리 아파트는 8억 이상에 다 올리세요. 그러니까 이제 중개업자들이 아 그거 말이 되냐. 몇 사람 또 양심적인 사람이 있지 중개업자들도.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여러분들 연락망을 다 취해. 야 그 딸기 부동산은 가지 마라. 까치가 말을 잘 듣는다. 우리 중개업자를. 아니 우리 저 주민들을 위해서. 그걸 봐봐요. 특정 계공에게만 그 사람한테만 다 몰아주자 물건을. 여러분들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면 중개업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도. 권리금 주고 들어가 돈 벌락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막 횡포를 부려요 지금. 그러니까 중개업자들이 따를 수밖에 없다니까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막 이쪽 길 건너 쪽에 아파트가 8억 올라가면 저쪽은 또 가만히 있겠어? 우리 거가 더 좋은데? 브랜드가? 그 다음 또 올려 저쪽에서. 그냥 막 경쟁적으로 양쪽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 쪽에서도 20대 30대 애들이 올해 집을 많이 샀어요. 통계가 나왔어 다. 부모들이 다 돈 줘가지고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 상투 잡은 거예요. 꼭대기. 뭐 더 올라가겠어요 이제. 이제 뭐 재산세가 늘고 보유세를 많이 지금 올려요 지금 정부에서. 지금 금리가 낮아서 아 이자 감당하겠지 뭐 하고 지렛대 올 이상 이자 내고 3년 지나면 더 오르겠지. 이제는 여러분 재산세 보유세 이런 게 많이 높아져 버려 가지고 아마 엄청나게 올라죠. 막 2배 3배 지금. 그래서 그걸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정체됐어요. 근데 이게 왜 올랐냐. 이렇게 해도 누가 하나 거래가 갑자기 9억에 됐다고 올라오면 우리 단지 아파트가 9억 된 줄 알아요. 자기들도 깜짝 놀래 자고 나서. 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중개업자가 자꾸 장난친 거예요. 입주자 대표 말 듣고. 그렇게 하고 올려버린 거예요. 그런 이제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이제 꼭지 잡은 거지. 이제 그 가격에 팔려면 안 팔리겠지. 잘. 여러분들이 신중해야 해요. 지금은. 지금 관망자세요. 자, 그 다음에 3번도 똑같은 얘기. 안내문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특정 가격 이하로는 거래를 못하도록 중개업자에게 압력을 넣어요. 그게 바로 이제 5번 봐요. 계공 등에게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 그러니까 홈피를 자기들이 다 검토해. 입주자 대표자들이. 그러니까 어떤 중개업자가 8억 이하로 내놓으면 바로 전화해요. 빨리 올려라고. 8억 이상으로 최저가를 이렇게 해버린다니까. 이런 것을 다 처벌하게 그려놓고 자기들이 약속을 해요. 만약에 9억 이하로 거래해주면 우리는 수수료를 막 1%씩 줘버리겠다. 우리 단지는. 이게 중개업자들 따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것을 중개업자 업무 방해 행위예요. 아시겠나요? 무슨 목적으로 방해한다고? 시세를 조작할 목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직 쌍투만 외웠으면 끝났거든. 원래 3-3이. 근데 여기다가 지금 방해 행위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왼쪽에 8번에 시세 조작, 그 다음에 중개업자들이 단체 구성해서 공동중개 제한 해서 관직 쌍투 방시단 이렇게 외워야 해요. 이게 그러면은 한 문제 풀어요.
나중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문제가 두세 문제가 결부돼서 나와요. 결부돼서 금지행위 내용은 아닌 걸 찾으세요도 묻고, 나중에 저 뒤에서 처벌해서 3-3이 아닌 걸 찾으세요에서 5개를 써놓고 고르라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형벌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내용도 기억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금지행위는 여러분 우리 40문제 중에 3문제가 나옵니다. 3문제 관련돼서.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앞자를 따는 거예요. 그래서 기수매무는 1-1, 관직, 쌍투, 방시다는 뭐예요? 3-3. 자, 그렇게 하고 갑니다. 자, 이제 교육을 봐요. 여러분 교육은 간단해요. 앞에서도 계속 언급이 됐었는데, 교육은 여러분 그 3페이지 바로 밑에 있잖아요. 3페이지 그 표만 외우면 끝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법 34조예요. 교육에는 4가지가 있다는 거 아셔야 해요. 일단 우리가 앞에서 많이 들어본 게 실무교육이었죠. 그 다음에 연수교육, 그 다음에 직무, 이런 건 한 번 들으면 압니다. 그 다음에가 예방, 이 4가지. 자, 실무교육에서는 여러분 대상자를 봐야 해요. 누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냐? 기억번 봐봐요. 등록 신청 한자여 하려는 자여, 하려는 자. 그러니까 실무교육은 등록 전에 받는다, 등록 후에 받는다. 등록 전에 받아야 해요. 그래서 이번 10월달에 올 10월달에 시험 본 30회 수험생 발표 나오고 지금 12월이잖아요. 다 여러분 실무교육장이 있어요. 지금 수도권 실무교육장이 다 매진됐어요. 매진. 왜냐하면 시간 있을 때 미리 받아놓으려고. 내년 아마 2월까지는 매진돼요. 이게 협회에서 주로 하거든. 나중에 이제 그것도 하겠지만 우리가. 그래서 미리 이제 시간이 있을 때 받아놓겠다. 등록 전에 받아야 되고. 이건 한 거예요 앞에서. 그 다음에 가로에 뭐요? 법인의 사원, 임원. 여러분 사원, 임원은 앞에서 했잖아. 우리가 등록 기준에서 법인 전원이 받아야 하여 3분의 1 이상이 받아야 해요. 네? 전원이 받으라 했잖아. 또 속았잖아. 떨어졌어. 다행히 첫 강이라 상관없어. 그래서 자격증이 있든 없든 사원, 임원은 전원이 받으라 그랬잖아.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 받으라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소속 공인 중개사. 이 4사람이에요 1년 내에 이것만 알면 되네. 그 다음에 거기 3번째 줄 봐요.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거랬네. 그러니까 실무교육의 실시권자는 누구다? 시도지사. 1년 이내 거야 해요. 이게 여러분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유효기간이.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2019년 12월이요. 이 사람이 지금 실무교육을 받았어. 그래서 내년에 뭐 7월쯤에 2020년 오픈하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7월 달에 등록 신청이 들어가면 이때부터 기간을 거꾸로 역산한다는 뜻이야. 역산해서 1년 이내 것이야지. 교육받은 날이 1년이 넘어버리면 이 교육은 실효돼. 상실 효과가. 그래서 이번 12월에 받은 사람은 2020년 12월까지는 써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1001년. 그 다음에 니은번 소공은 고용인이니까 고용신고일 전 똑같아. 1년 이내. 이게 소공도 취업신고 가면 고용신고하러 가면 기간을 거꾸로 계산해. 그래서
1년 넘어버렸는데요? 받은지? 그럼 다시 받으라는 얘기야 지금. 그 1년 이내에 취업을 해야 된다 뜻이고. 그 다음에 2번 봐요. 받지 않아도 되는 거.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요. 니은 번 소공이 취업했다가 고용관계 종료 뭐요? 후 또 1년 이내. 다 1년이잖아. 똑같아 기간은. 그러면 안 받아도 돼요. 자, 고통스러우면 여기를 봐요. 고통을 즐기지 말고. 지금 이 사람이 12월 달에 받아서 1년 이내에 여기서 취업을 했다니까. 소공이 또는 등록을 했다니까요. 그럼 이 사람이 이때부터 3년간 중개업을 했어. 3년. 그리고 이번에 폐업을 했어요. 폐업을 10개월 했어. 3년 중개업하다가 10개월 폐업했다가 다시 영업하려고 재등록을 한다는 뜻이요. 그럼 이 사람 실무교육 받아야 해요?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되죠? 왜? 언제부터? 폐업 후 1년이잖아. 10개월 쉬었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여기서 재등록해가지고 또 중개업 3년 했어. 그리고 또 폐업했어요. 6개월. 좋은 자리에 또 나와. 자리가 또 등록하려고 그래요. 그럼 받아야 안 받아요? 또 안 받지. 폐업하고 1년 이내에만 등록하면 안 받아도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무교육을 뭐요? 평생 한 번만 받아도 된다는 얘기지. 그러지? 몇 년 이내에 등록하면? 1년 이내에 등록하면 그 얘기예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그럼 다 틀려 이런 문제 내면. 그러면 소공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취업했다가 까치부동산에 3년 근무했어요. 그럼 이제 조금 쉬려고 10개월간 집에서 쉬어. 그리고 다시 딸기부동산에서 오래 돈 많이 준다고. 경력자라 이제. 그럼 딸기로 또 가요. 그럼 실무교육 받아야 해요?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되죠? 왜? 종료 후 1년이잖아. 동글뱅이 잘 치라니까. 나중에 문제 내면 못 풀어. 여러분들. 푸는 사람들이 한번 잘 풀지만 집중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얘기 넘겨보세요. 교육 시간은 28시간 내지 32시간. 여러분 교육은 하루에 8시간씩 쳐요. 30일. 그러면 여러분 4일 받아. 4일. 그럼 48에 32에서 여러분 32시간 교육 받아요. 교육비가 한 14만 원인 것 같아. 이게 참고로 협회 가서 주로 받아요. 여기서 교육의 목적은 뭐냐? 법률 지식에다 동글뱅이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론상으로는 이제 공부를 다 했지만 실무에 필요한 법률 지식, 그게 팩트예요. 뭐 경영, 그 윤리는 뭐 참고로 다 공통이고. 지금 여러분들 월요일 날 들어가면 목요일 날 나와요. 교육이 4일. 참고로 하루는 여러분들 동영상으로 보게 해주고 3일은 꼭 교육장 나가야 돼.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참고로. 저도 옛날에 실무교육 강의했었어. 옛날에 실무교육. 돈이 안 돼. 3월 2월 되면은 그냥 없어. 이제 사람 시간당 5만 원밖에 안 주고 했었어. 한 1년. 저는 뭐였냐?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담당했지. 그때 제가 서울특별시 주택상가 상담위원이었잖아요. 제가 그런 것 좀 잊어버리지 좀 말아요. 그런 거 얘기하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자, 이제 연수교육을 보세요. 실무교육을 받은 애 동글뱅이 있잖아요. 받은 개공과 뭐예요? 소공. 그러면 이 사람들은 현재, 이게 중요하지. 현재 중개업을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지금 2년마다 교육을 실시해요. 누가 실시해? 시도지사가. 여기 12시간 내지 16시간이니까 하루 반 또는 이틀. 여기 이틀 시켜요. 지금 하루는 또 인터넷으로 보고 하루는 또 교육장 나가야 해요. 이게 이제 연수교육.
계공과 소공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보조원은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잖아. 2년에 한 번씩. 그러면 거기도 보면 2번 봐요. 법제도 변경에다 동그라미 쳐요. 법제도 변경. 교육 목적이 법제도 변경.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아까 여기 봐봐. 아까 실무교육을 한 번 받으면 1년 내에만 계속 재등록하면 평생 한 번 봐도 된다 했잖아. 옛날에는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중개업자들이 교육을 안 받아 이제 그 뒤로는. 그러다 보니까 법이 자꾸 바뀌는데, 우리 법이 이번에도 지금 몇 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법이 바뀐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하니까. 맨날 손님들하고 막 싸우고, 손님들하고 계약서 하나 쓰려고 막 서로 뒤통수 치고 술 마시고 막 정신 없는데 뭐 집 보여주고. 근데 공부하겠어요? 뭘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게 바뀐지를 몰라가지고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 연수교육이 얼마 안 됐어요, 만들어진 지가. 그래서 2년에 한 번씩은 시행을 해야 되겠더라, 이 사람들. 그래서 법 제도 변경이 팩트예요. 그 다음에 3번 봐봐요.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 미리미리 일시장소를 알려줘라. 중개업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깜빡깜빡 하니까 2개월 전에 이제 알려줘요. 언제 편한 시간대 와서 교육 받으세요, 이렇게. 여러분 자동차도 검사 대행, 검사, 자동차 검사 하죠, 여러분들. 그럼 그것도 미리미리 알려주잖아. 어느 대행소로 가서 받으라고. 시간 날 때 한 박 2달씩 주잖아. 거기도 똑같아요. 영업 지장 안 주려고. 그래서 2개월 전에 통지해 준다. 자, 이렇게 기억하는 거. 이게 연수교육이에요. 이게 신설된 거. 그러면 연수교육은 지금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교육을 안 받아버리면 이 사람들은 처벌돼요. 이 처벌이 뭐냐를 많이 물어. 또 나중에 하겠지만 과태료 500이라고 써놓기만 하면 이런 사람들은 과태료 500이야예요. 연수교육 안 받아. 근데 실무교육 안 받아도 제재는 없어. 왜냐하면 이것은 등록 전에 받아야 되니까. 실무교육을 안 받아버리면 등록을 안 해줘버리면 되잖아. 제재가 없는 것이요. 근데 연수교육은 제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프린트에 다 써놨어. 그 3페이지. 이 프린트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압축해서 보기 좋게 되어 있는가를 나중에 이제 보면 알아요. 3월쯤 가서 이게 상당히 핵심적으로 이것만 딱 보면 문제 푸네, 이걸 알게 돼. 잘 모아놓아야 해요. 지금은 이제 교재 중심으로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대상자가 중개 보조원이죠. 여러분들이 보조원으로 취업하려면 직무교육 받아야 해요. 여기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에다 동그라미 쳐요. 보조원 교육은 간단한 교육이거든. 그래서 등록관청도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거기 보면 목적이 직업 윤리예요. 윤리. 보조원이 계약서를 못 쓰니까 다른 교육은 필요가 없어. 그냥 착하게 살아라 해서 윤리, 마음의 때만 베껴줘. 마음의 때 베끼는 거야. 뭐 4시간이면 충분히 베끼고 남지. 그 교육도 거기 보면은 3시간 내지 4시간 베껴요. 그러니까 동구청장도 직무교육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연수교육이나 실무교육은 동구청장은 안 되는 거지. 그게 하나 차이점. 여러분들이 이것도 인터넷으로 돼요.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저 교육받아 와야 신고를 받아주거든. 여러분 지금 인터넷도 틀어놓고 뭐예요? 설거지하고 나면 딱 교육 끝나요. 틀어놓고. 교육이나 제대로 받나요? 안 받지. 다
그 다음에 거기 5번만 봐봐요. 맨 밑에 5번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딱 꺼내야 해요.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거래 사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 예방에다 동의해요.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이게 예방교육이라고 그래요.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사고 예방이니까 장관도 교육을 할 수 있고 시 도지사도 할 수 있고 등록 관청도, 그리고 여기서는 개공 등이에요. 등. 드디어 등이 나왔네. 또 이 사고라는 것은 중개업자 보조원 가릴 것 없잖아. 예방교육은 모두가 대상이다. 그러니까 모두를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거 임의교육이요.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중개업하고 있는 사람, 아는 사람 있으면 야, 뭐 사고 예방 교육 받아본 적 있냐? 그럼 그게 뭐예요? 그래요. 시행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법에는 규정만 있어요. 임의교육이라 그래요. 이게 예방교육. 예방교육은 꼭 시행해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 거야. 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중개업 종사자 모두에게 사고 예방 교육 이런 게 있다란만 알면 돼요. 그 대신에 나머지 이 세 개는 강행 교육이요. 반드시 시행해야 되고 안 받아버리면 고용 신고를 안 해주게 되는 거고 연수 교육은 과태료 500에 처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거 외에는 없어. 이제 책을 봤으면 여러분 프린트를 딱 보면 프린트가 한눈에 딱 들어오게 해놨어. 이제 그래서 1년 내 이 도표만 여러분들이 눈에 익혀버리면 여기는 무조건 맞춰요. 이 교육도 여러분들 한 문제씩 내주거든. 이게 다 어려운 문제만 나오는 거 아니니까. 자, 그렇게 정리합니다. 이제 83페이지에 보면 중개 보수가 나와요. 이제 보수부터 조금 쉬었다가 이제 하는 거예요.